봐봐. 자, 몇 페이지냐면 오늘은 48페이지. 저기 층상구조 안 했지? 층상구조로 풀어가면 된다. 자, 기권의 층상구조 봐봐. 자, 기권의 층상구조는 뭐에 따라 나눠?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 나온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그래가지고 뭐로 나눠?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누지. 뭐 있어? 대륙권, 또 뭐냐,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지. 자, 봐봐. 저 크게 4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높이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 갖고 이게 제일 밑에가 대륙권. 그리고 여기 성층권하고 대륙권의 경계면을 대륙권 계면. 그리고 여기를 성층권. 그리고 여기를 성층권 계면. 얘를 중간권. 여기를 중간권 계면. 그 다음 열권이단 말이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봐봐. 대륙권이 있어. 대륙권은 지표면에서 12km까지지. 봐봐. 대륙권은 11km까지다. 지표면에서 11km까지. 그래가지고 봐라 얘들아.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원래는 무조건 중간권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원래는 어떻게 돼?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야, 성층권은 뭐야?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내려가야 돼, 전부 다. 그러다 보면 얘들아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그럼 여기 밀도가 작은, 부피가 큰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그리고 위에는 밀도가 큰, 부피가 작은 차가운 공기가 있어. 그러면 차가운 공기를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로 올라가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 공기의 연질, 순환이 일어나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해갖고 몰방울이 돼. 그래갖고 뭐가 생겨? 구름이 형성되지. 그러다 보니까 온리 기상현상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얘들아? 대륙권에서만 일어나. 왜? 야,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대류현상하고 뭐?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근데 수증기는 어디밖에 없어? 대륙권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상현상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대륙권에서만 일어난다.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기상현상이 나타나. 왜?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야, 공기의 대부분이,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야, 30km까지가 공기의 몇 퍼센트가 있다? 99%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대부분이 대륙권에 존재하겠지. 이해됐어? 왜? 얘들아, 이것도 뭐 때문이야? 야,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져. 그래갖고 공기를 묶어놓을 만한 중력이 없으니까 작아지니까 대부분이 대륙권에 있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이제 성층권이 있어. 성층권. 성층권은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1km부터
50km까지. 11km, 50km야. 얘는 특이하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어떻게 돼? 높아져. 왜?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단 말이야. 오존층이 야 20에서 30km에 있는데 얘가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해.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O3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봐봐. 산소가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그러면 산소 원자로 나뉘어야 되더라. 그 다음 원자로 나뉜 다음에 O2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해갖고 O3가 되는 거야. 오존층이 되는 거야. 근데 요새 프레온 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요새 구멍이 나 있지. 오존층이 구멍이 나 있어요. 약간 남극상공에.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뭐는 안 일어나. 봐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밑에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 밀도가 작은 따스한 공기가 있어. 순리대로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 당연히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지. 오히려. 그리고 봐봐.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아 어떻다? 자, 공기의 이동이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다. 공기의 수직적 이동은 뭐야? 기류라 그래. 그런데 기류가 안 생겨.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가 안 생겨. 비행기한테 무서운 거는 바람보다 기류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안정된 층이란 말이야. 공기에 연직적인 이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구름 위를 날지. 즉 어디를 다니는 거야? 성층권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씁니다. 이해됐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성층권은 높이가 약 11에서 50km까지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왜?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대기가 안정적이다.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고 높이가 약 20에서 30km의 오존층으로 존재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중간권이 있어. 중간권은 어디야? 50에서 80km. 얘도 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밑에는 따뜻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위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대류 현상은 일어나. 근데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 뭐가 보여? 유성이 보인다. 아주 작은 천체가 지구 중력장에 끌려와. 그래갖고 대기하의 마찰에 의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지. 그러면 이게 유성이야. 그리고 덜 타고 땅에 떨어지지. 그러면 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갖고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갖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잘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나. 그리고 유성이 갇힐 때 그리고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갖고 온도가 제일 낮아. 온도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갖고 온도가 제일 낮다. 대륙 중간 분기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권이 있어. 열권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80에서 1000이야 1000. 열권은 80km에서 1000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기온이 높아져. 왜? 기온이 높아져. 왜? 태양 복사 에너지 직접 받으니까.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왜? 태양 에너지에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밑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는 밀도가 큰 따뜻한 공기야. 그러니까 순리 들어 있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 대류 현상 안 일어나. 당연히 수증기도 없으니까 지상 현상 안 일어나. 근데 공기가 희박해. 왜?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묶여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희박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보온의 역할. 그렇고 보온의 역할을 하는데 보온의 역할이 안 되니까 밤낮에 일교차가 어떻다? 심하겠지. 햇빛 비칠 때는 따뜻하고 밤이 되면 엄청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매우 희박해. 그래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지. 그리고 야, 오로라가 보인다. 오로라가 뭐야? 야, 태양빛이 태양빛이 극지방상공에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내는 색깔의 띠야. 오로라가 보인다.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옆에 보면 야, 옆에 2번에 봐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류현상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대륙권하고 중간권. 그리고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에 의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고위도 지방에서 잘 관측된다. 그리고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이렇게 4개의 층이 안 생기고 몇 개의 층만 생긴다? 제일 밑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으면 2개의 층만 생긴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문제 풀어봐. 앞에. 그리고 너는 줄게. 우리 누구냐? 기은이는 줄게. 아이고 다리. 홍명보를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못하냐? 뭐 씨발 오만한테 비기고 지랄이야 맨날. 요리들한테 비기고. 박명훈과 그 새끼는 왜 집어연 거야? 야, 1년 전에 실수를 또 했더만. 정문규 다시 회장. 이게 정명도를 왜 회장을 뽑아? 미친놈들이. 우리나라는 미친놈들이 많아. 진짜.
풀었어? 네. 채점했어? 알았어. 수업하자. 자, 봐라. 그 다음 이제 지구 복사와 지구 온난화 봐봐. 지구의 복사 평형. 지구의 복사 평형하고 지구 온난화. 자, 복사 평형이란 게 뭐야?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어떻다? 똑같아. 그래갖고 온도가 일정한 게 뭐다? 복사평형이냐? 응? 자, 봐봐. 지구의 복사평형은 복사 에너지란 거 뭐야? 어떤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야? 복사 에너지야. 내질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봐. 복사 에너지는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야. 응? 그래갖고 복사 평형은 뭐냐? 얘들아 이거야.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어떻다? 같아. 그래갖고 온도가 일정해져.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이걸. 복사평형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도 복사평형이야. 근데 알아? 지구도 복사평형이야. 복사평형이다. 뭐야?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우리도 온도가 일정한 거야.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응? 즉 뭐냐면 지구는 봐라. 이렇게 돼. 100% 들어오지. 100%다. 그러면 30%는 반사해버려. 바로 반사. 30%는 반사해. 그리고 70%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20%는 누가 없어요? 자 봐라. 뭐냐? 대기하고 구름이 20%를 없어요. 그리고 50%를 지표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아들였냐? 태양 복사는 70% 받아들였지. 그러면 70%를 내보내면 복사평형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70%를 내보내. 결국에는 70%를 내보내. 갖고 복사평형이 되는데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에너지의 대부분은 다시 누가 흡수해? 대기가 흡수해. 대기에 의해서 흡수해. 그래갖고 얘가 다시 대기가 방출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냐? 봐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와 지표가 의해 반사된 게 30%, 대기와 구름에 흡수된 게 20%,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된 게 50%. 그러면 우리 지구가 흡수한 게 70%란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에
지구의 복사 에너지는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게 70%야. 그러다 보니까 흡수량하고 방출량하고 어떻다?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도 복사 평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구는 원시력과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됐지? 그리고 원시력과가 뭐냐? 원시력과는 봐라. 자,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뭐다 그럼? 뭐냐? 원시력과야. 대기가 이제 지표가 방출했지. 그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 갖고 다시 지표로 재방출해. 갖고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높아진 현상이 뭐다? 원시력과다. 그러면 원시력과는 봐봐. 만약에 대기가 없는 별이지. 그러면 야 얘도 100% 흡수하고 100% 내보내. 갖고 복사 평형은 일어나. 복사 평형은 일어나. 대기가 없는 별도. 복사 평형은 일어나는데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 갖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 근데 대기가 있는 별은 뭐가 일어나? 원시력과가 일어나. 원시력과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더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대기가 있는 별은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데 자, 온실효과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 이제 이거 안 써도 되지. 이거지.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갖고 원실기체가 있는데 원실기체는 뭐뭐 있느냐? 얘가 뭐가 있어? 특히나 원실기체가 뭐가 있어?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원실기체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원시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원시효과의 기여도가 제일 높아? 아니지, 이산화탄소다. 왜? 양이 제일 많아서. 이해됐니? 자, 원실기체는 원시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가 있는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원시효과의 기여도가 제일 높아. 왜? 공기 중에 양이 제일 많아서. 이해됐죠? 자,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을 것 같은 건 뭐야? 지구는 대기가 있어 원시효과가 일어나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봐라. 대기가 없는 별의 달의 복사평형은 달은 100%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100%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달 표면이 모두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온도는 약 18도야. 마이너스 18도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대기가 있는 지구의 복사 평형은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니까 평균 기온은 15도야. 만약에 지구도 대기 없으면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야. 그럼 보자. 옆에 봐라. 자, 옆에 플러스 강의 봐봐. 1번 복사 에너지는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으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갖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고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그래갖고 물체의 복사 에너지 흡수량하고 방출량에 따른 온도 변화 봐봐. 흡수량이 더 많아 방출량보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니? 상승한다. 어? 그리고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아.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 하강하고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같아. 복사평행이라고 해. 온도 일정하다. 근데 봐라.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야. 어?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다. 어? 근데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 왜? 지구가 둥글어서.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 복사평행이 아니야. 왜? 예준아, 네. 정호지 너. 좋은 거네. 안 바꿨네. 아니 안 바꿨네. 자 이렇게 지구가 둥글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봐라. 잠깨라 이다 지금. 어? 잠을 깨. 선생님 목 아프니까 나도 누가 돼. 잡아봐. 떨어뜨릴 뻔했어.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평행하게 입산한다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돼? 저위도는 어떻게 돼? 지표면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루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남중고도는 뭐야? 이거야 이거. 지표면하고 태양하고 이루는 각도. 이거야. 그러면 저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10이라는 에너지가 1이라는 단면적이 되고,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더운 거야. 저희도. 라고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많아?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 과잉이다. 응? 근데 고위도는 어떻게 되겠다? 고위도는 어떻게 돼? 고위도는 태양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10이라는) 에너지가 5라는 면적이 들어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2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근데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버려. 그러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대기와 대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 갖고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봐라. 옆에 그림 나왔잖아.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야.
지구는 위도별로는 복사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는 복사평을 이루는 거야. 위도별로는 복사평이 아니야.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복사평이다. 떨어졌다. 이해됐지? 그 다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게 뭐야? 지구온난화야. 우리나라도 원래는 온대 기후였어. 지금 뭐로 바뀌었어?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자 봐봐. 지구온난화가 지구온난화는 봐. 자,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지. 자,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해?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관계 봐봐. 야, 1850년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지. 그럼 185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해. 그러면 이 평균 기온 상승의 원인이 누구다? 이산화탄소구나 알 수 있지. 봐봐. 지구온난화의 영향 봐봐. 빙하 면적의 감소, 만년설의 감소,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감소하지. 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는 두 가지 이야. 첫 번째 빙하가 녹아서, 두 번째 해수의 열 팽창이 있어.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해수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팽창하는 게 더 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빙하 녹는 것보다. 이해됐어? 그리고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변한다. 그러면 옆에 지구온난화의 대책이 있다.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기, 나무 심고 숲 보존하기, 쓰레기 줄이고 자원 활용하기, 재활용하기, 에너지 전략하기,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기. 이해됐지? 야, 51페이지 풀어봐.
다 했냐? 야, 뒷장 넘겨봐. 뒷장 넘겨봐. 자, 복사평행이라는 거 봐봐. 뭐라 했어? 들어온 에너지하고 방출한 에너지가 같아갖고 온도가 일정하게 된 상태를 복사평행이라고 그랬지. 그럼 보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적외선 등에 30cm 등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컵을 넣는다. 적외선을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을 한다. 그랬더니 자 계속 이제 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까지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 근데 20분 지나니까 48.8도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봤자 더 이상 증가해 안 해? 온도가 증가 안 하지. 그러면 여기가 뭐다? 뭐에 이르렀다? 복사평행에 이르는 거야. 어? 시간에 따라 컵 속의 공기 온도 변화는 적외선 등을 켠 후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20분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컵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보다 컵이 흡수하는 복사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컵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하고 컵이 흡수하는 복사에너지량하고 같은 거야. 복사평행이 이런 거야. 그리고 옆에 봐라. 선생님 말했지. 저희도는 뭐라 했어? 저희도는 뭐라 했어? 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표면하고 태양하고 이동 각도가 높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에너지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에너지보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응? 과잉이야. 근데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에너지 작아. 그러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에너지보다 나가는 지구 복사에너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고위도로 보내줌으로써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 되는 거야. 근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니야. 근데 위도 38도가 되면 복사평행이 되지. 이해됐지? 갖고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거 쉬어라. 쉬어. 춥다.
그 다음 봐라. 이제 58페이지 펴봐. 구름과 강수에서 대기 중에 수증기 보자. 아마 시험이 짧게 나오면 여기 구름이나 강수까지 나올 거야. 에? 짧게 나오면. 그리고 뭐 더 많이 나오면 2단원까지 다 나올 거야. 그 뒤에까지. 58이죠. 어? 58. 대기 중에 수증기 보자. 잡아라. 대기 중에 수증기. 대기 중에 야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잉? 물방울은 눈에 보인다. 잉?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뭐로 나눌 수 있다? 포화하고 불포화 상태로 나눌 수 있다. 포화 상태는 뭐야? 내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한 상태를 뭐라 그래? 포화 상태라 그러지. 자, 봐라. 자, 포화 상태하고 불포화 상태는 야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때 포화 상태는 어떤 기온에서 야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변해? 온도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가. 왜? 부피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써줘야 돼? 포화 불포화일 때는 어떤 온도가 필요해.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 포화 상태라 그래. 그리고 불포화 상태는 뭐야? 야, 뭐냐? 어떤 온도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덜 포함한 상태를 우리는 뭐야? 불포화 상태라 그러지. 가득 찬 상태를 포화 상태, 덜 찬 상태를 뭐라 그래? 불포화 상태라 그래.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라 그래. 그러면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걸 양적인 크기로 나타낸 거.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뭐야, 얘들아? 야, 뭐니? 저기 잡아라. 야, 포화 상태에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인 포화 상태에서 상태에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뭘로 나타낸 거? 그람수로 나타낸 거. 그람수로 나타낸 거. 봐라. 자, 봐라.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 그래가지고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일 때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뭘로 나타낸 거? 그람수로 나타낸 거야. 그 다음 보자. 첫 번째. 그럼 봐봐.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 봐봐.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 봐봐. 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기온에 비례한다.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는 비례야. 자,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기온이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갖고 봐라. 자,
그래갖고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은 야 포화 순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순기량을 갖다가 비교한다. 야 공기의 무슨 상태?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은 뭘로 비교한다고? 포화 상태 판단은 뭘로 비교한다고? 얘들아 뭘로 비교해? 포화 순기량하고 뭘로 비교한다? 실제 순기량, 응? 야, 포화 순기량이 실제 순기량하고 같이. 그러면 현재가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야, 응? 근데 포화 순기량이 실제 순기량보다 크지? 얘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응?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응? 이해됐지? 그럼 봐봐. 자,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순기량하고 포화 순기량하고 같으면 포화 상태. 그 다음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순기량보다 포화 순기량이 크면 불포화 상태야. 즉, 야 이게 포화 곡선인데 이게 포화 곡선이야. 자, 포화 순기량은 기온에 비례한데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포화 곡선이 있으면 무슨 상태? 포화 상태야. 여기는 포화 순기량 아래에 있으면 뭐야? 불포화. 포화 상태 위에 있으면 과포화라고 그래. 자, 불포화인 놈을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온도를 낮추면 돼. 또는 이만큼 수증기량을 공급해 주면 돼. 이해됐냐? 자, 봐라. 자, A는 뭐니? 야, 15도에서 포화 순기량이 얼마야? 10.6이지. 네. B는 뭐야? B도 포화 상태지. 네. 아고 25도씨에서 포화 순기량이 얼마야? 20이지. 그리고 C는 뭐야? 야, C는 불포화 상태지. 네. 그러면 얘를 15도로 낮추면 포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는 야, 얼마? 9.4g을 공급하면 수증기를 공급하면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네. 야, 그래서 봐봐. 얘들아, 잘 봐. 포화 순기량에서 야, 옆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얘를 포화로 만들어.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순기량하고 실제 순기량은 어떻다? 옆으로 가면 같아.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 아니, 얘가 우선 봐. 야, 우선 일단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이슬점 가르쳐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잡아라. 그래서 A는 봐라. 15도일 때 실제 순기량 얼마냐? 10.6g이지. 포화 순기량도 10.6g이지. 그러다 보니까 A는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지. B는 25도씨에서 실제 순기량 20이야. 포화 순기량 얼마야? 20이야. 그러니까 B도 포화 상태야. C는 25도씨에서 야, 실제 순기량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옆으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돼. 이게 실제 순기량이야. 근데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가야 돼.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야 돼. 실제 순기량은 뭐야? 옆으로만 가면 돼. 이해됐어? 이게 뭐야? 실제 순기량. 얘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순기량입니다. 이해됐어?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면 돼.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만 가면 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자, C는 실제 순기량보다 포화 순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그리고 3번 봐.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C를 A로 만들어. 즉 온도를 낮추면 돼. C를 B로 만들어. 수증기를 공급하면 돼. 자, 기온을 불포화 상태의 공기 C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기온을 15도로 낮추거나 수증기 9.4g per kg을 공급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플러스 강의 봐봐. 1번. 야,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제일 처음에는 야, 불포화 상태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즉 증발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 응결보다 많이 일어나면 불포화 상태야. 얘들아, 뭐라고? 야, 불포화 상태는 뭐라고? 증발이 나가는 물 분자야. 응결 들어오는 물 분자야. 야, 나가는 놈이 더 많다.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채우기 위해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채워야 되니까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근데 포화 상태는 뭐야? 증발하고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하고 어떻다?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 분자하고 나가는 물 분자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네. 물 분자는 계속 이동을 해. 그런데 나가는 물 분자가 더 많으면 불포화 상태. 그리고 나가는 물 분자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가 같으면 포화 상태야. 이해됐지? 그다음, 자,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 중 2번 한쪽만 수저로 덮을 때 물의 높이 변화는 가는 계속해서 불포화 상태니까 증발이 일어나. 계속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 물이 계속 증발해요.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지지. 근데 나는 제일 처음에 물의 깊이가 낮아지다가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질 않아. 왜? 여기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쉽게 도달해. 그러면 물의 높이가 변화가 없어. 이해됐지? 자, 봐라. 가는 물이 계속 증발하여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진다. 나는 물이 증발하여 물이 높이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의 높이는 누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슬점을 보자. 이슬점은 뭐야? 이슬이 맺히는 온도야. 즉 응결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갖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슬점이라고 해. 그러면 응결은 뭐야? 자, 응결은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게 응결이잖아. 그리고 이슬점은 뭐야? 뭐에 도달해? 공기가 냉각되어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이슬점이라고 하나? 근데 아까쯤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포화 순기량은 기온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해. 근데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 실제 순기량에 비례한다. 이슬점 뭐에 비례한다고? 실제 순기량.
있을 점은 실제 순기량이 비례한다. 봐봐. 있을 점 봐라. 야, 여기야. A, B, C가. 야, 얘를 갖다가 온도를 낮춰. 응결이 시작된 온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자. 네. 그럼 여기가 있을 점인 거야. 얘는 여기가 있을 점인 거야. 이해됐어? 얘는 여기가 있을 점인 거야. 야,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뭐라 했어? 얘 실제 수증기량이 이거죠. 얘 실제 수증기량은 이거죠. 얘 실제 수증기량은 이거죠. 그러니까 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은 높지. 조그만 온도 내려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있을 점은 뭐에 비례한다?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한다. 야, 있을 점의 변화의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이야.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은 높다. 그리고 응결량은 뭐냐? 봐라. 응결량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화 상태에 들어가면 나가는 물 분자, 증발과 응결 속도가 똑같지. 그리고 나가는 물 분자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화에서 과포화로 넘어가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더 많아져. 그러면 다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거 빼고는 다 뭘로 시켜버려야 돼. 물로 응결시켜버려야 돼. 수증기를. 이해돼? 그때 과포화 상태일 때 응결량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 이거야 이거. 자, 얘를 온도를 낮춘다. 그래 됐어. 자, 불포화인 놈을 뭘로 만들었어? 포화로 만들었어. 그리고 온도를 더 낮춰서 뭘로 만들었거든? 과포로 만들었어. 그러면 응결량은 뭐야? 자, 응결량은 뭐야? 실제 수증기량에서 뭘 빼야 돼?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야 돼. 자, 실제 수증기량은 어디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돼. 옆으로 가면 돼. 이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은 뭐라고? 옆으로만 가면 돼. 그리고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거잖아. 이만큼을 뭘 시켜버려야 된다? 물로 응결시켜버려야 돼. 갖고 내보내버려야 돼. 이해됐어? 야, 응결량은 뭐라고?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돼. 이해됐어? 실제 수증기량은 옆으로 가면 돼. 네. 그리고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갔다 옆으로 가면 돼. 이걸 빼주면 돼. 이만큼이다. 근데 이게 뭐야? 1제곱미터당이다. 1kg당이다. 만약에 그렇지. 따라서 A를 갖다가 냉각시켰지. 불포화인 놈을 A-로. A의 공기에 있을 점은 20도다.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야. 갖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 A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 온도 A-의 온도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 A가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가 있을 점이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더 냉각시켜버려. 10도로. 냉각할 때, 야, 실제 수증기량은 옆으로 가면 되지. 14.7이야. 응? 네. 1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7.6이야. 그러면 14.7에서 7.6을 빼니까 얼마만큼? 7.1만큼을 뭘 시켜야 된다?
응결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응결량인가? 어? 실체 순기량은 옆으로 가면 돼. 냉각된 온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면 돼. 포화 순기량. 이해됐어? 네. 그리고 보충자를 봐봐. 자, 기온과 포화 순기량의 관계. 가열했을 때는 포화 순기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나서 플라스크안이 오히려 이제 수증기로 사라져 버리니까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지. 맑아진다. 근데 찬물로 식혔을 때 포화 순기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응결이 일어나 플라스크안이 뿌옇게 흐려진다. 응결이 일어나는 얘는 뭐야? 김서린 안경.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 차가운 캠표면에 맺힌 물방울. 야, 봐라, 얘들아.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 하고 실제 순기량은 어떻다? 같아. 왜? 둘 다 옆으로. 이슬점에서는 이렇게 가잖아. 실제 순기량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야, 실제 순기량하고 또 뭐하고 같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하고 어떻다? 같다. 왜?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잖아. 그리고 이슬점에서 포화 순기량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잖아. 똑같잖아. 이해됐어? 이슬점은 실제 순기량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이므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실제 순기량하고 같다. 59페이지까지 풀어봐. 힘들어. 힘들다.
틀려? 야, B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가라 했지. 현재 온도에서 파악된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그다음에 이슬점은 야, 이게 포화 상태가 될 때 언제 맞춰? 이게 이슬점이다. 다 맞췄어? 이슬점은 뭐야? 얘를 냉각시켜갖고 뭐 포화 상태에 들어가는 온도,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25도잖아. 이해됐어? 자 보자. 그 다음 이제 자 상대 습도가 있다. 상대 습도가 있어. 상대 습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도는 뭐야? 상대 습도를 의미한다.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는데 뭐 자 옆에 나왔어. 절대 습도는 뭐야?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야. 절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거야. 근데 상대 습도, 일반적으로 습도는 뭘 말한다? 상대 습도를 말한다. 갖고 공기가 얼마만큼 공기가 건조하고 습한 정도 이게 뭐냐면 온도를 고려하는 거야. 얘는 뭐야? 온도를 고려하는 거야. 갖고 공기 중에 얼마만큼 수증기량이 있는지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서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를 말한다. 그럼 말아 얘들아, 상대 습도는 뭐야? 야, 절대 습도에 봐봐. 온도가 있어 없어? 온도 표현이 없어. 단지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야. 온도를 고려 안 해. 이해됐어? 한번 보자. 자, 습도는 봐라.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자, 온도 고려가 돼 있지. 밑에 분모는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들,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또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곱하기 100에 해도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얘들아 봐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에서는 이거야. 간단해. 이거야 이거. 야,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1번분에 자, 여기 이 점이야.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에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 실제 수증기량 1번분의 2번이야. 이렇게. 또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똑같아. 실제 수증기량. 이해됐어? 하고, 야, 포화 곡선이 있으면 몇 퍼센트? 100%예요. 포화 상태만 100%. 과포화도 몇 퍼센트? 100%야. 그리고 이 포화 곡선 밑에 있으면 100%는 아니지. 그리고 포화 곡선에 가까울수록 습도는 상대 습도는 높다. 이해됐지? 봐라. 자,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A가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은 옆으로만 가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순기량은 얼마야? 20이지. 그리고 실제 순기량 옆으로 가면 되니까 10.6이야. 곱하기 100이야. 54%야. 포화 순기량 곡선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다.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봐라.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뭐 있어?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이 같을 때. 현재 온도가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을 때. 그리고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순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이해됐니? 야, 뭐라고?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이 같을 때, 현재 기온이 있을 점과 같을 때,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순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같다. 알았지? 그리고 상대 습도의 변화. 상대 습도의 변화는 상대 습도는 뭐에 영향받는다? 두 가지. 뭐야? 실제 순기량에 영향받아. 그리고 뭐에 영향받아? 온도에 영향받아. 자, 그럼 봐라. 상대 습도는 변화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실제 순기량과 기온에 영향받는다. 실제 순기량이 많을수록 또는 기온이 낮을수록 봐봐. 상대 습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야, 습도하고 기온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왜? 반비례야. 야,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순기량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그러면 자,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고, 야, 습도하고 실제 순기량은 무슨 관계? 비례지. 네. 여기서 나왔잖아. 실제 순기량하고 상대 습도하고 비례하잖아. 그리고 현재 온도의 포화 순기량하고 반비례지. 그러면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순기량은 뭐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하잖아. 이해됐어? 따라서 실제 순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순기량이 적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야, 기온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일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교실에다가 뭘 틀어? 기온이 일정해. 여기다가 뭘 틀어? 가습기를 틀어.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다?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어떻다? 습도는 높아지지.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난로를 떼요. 그러면 실제 순기량은 일정하다. 실제 순기량은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돼? 건조해지잖아. 왜? 여기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순기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건조해지지. 습도가 낮아지면서. 이해됐어? 잘 봐라. 여기서 봐라. 기온이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냐? 포화 순기량이 일정해. 이때 습도는 뭐에 비례해? 실제 순기량에 비례하지.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상대 습도는 증가하지. 그리고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순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하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순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실제 순기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감소하면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해됐지? 즉, 봐봐. 밀폐된 옆에 3번 봐봐.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의 변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을 때, 밀폐된 곳에서 수증기량이 유입이 없으면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난방을 하지.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니까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는 어떻다? 낮아진다. 그러면 이때
실제 승기량을 일정하게 두면 야 실제 승기량하고 이슬점하고 비례하지. 그러니까 일정한 거는 뭐야? 실제 승기량하고 이슬점이 일정하다. 증가하는 거는 기온과 포화 승기량이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냉방을 할 때, 야 에어컨을 튼단 말이야. 기온이 하강함으로 포화 승기량은 감소함으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일정한 건 실제 승기량이나 이슬점이 일정하고 감소하는 거는 기온, 포화 승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서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이해됐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너희 또 문제 줘야지. 기다려. 너는 더 줘? 네. 알았어. 비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온다. 날씨만 꾸리꾸리해지고. 야, 받아가. 이제 저쪽 나와. 응?